오늘도 영어 공부 1단계 스피킹, 데일리 라이프, 질문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 말하기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상대방에게 일상생활 관련하여 묻는 표현을 익혀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간과 함께 쓰이는 일상 표현 문장을 보면 I wake up at 6 a.m. 나는 오전 6시에 깨어납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여기서 나를 가리키는 I 라는 이 단어를요, 상대방을 가리키는 당신은 이라는 의미의 you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깨어난다 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은요, 깨어난다 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지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음표와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꿔주려면 you 라는 단어 앞에 무엇 하세요? 라고 우리가 do를 함께 써주면 wake up 이라는 깨어난다 라는 단어가 깨어나세요? 라는 묻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일어나는 시간을 묻기 위해서 몇 시라는 표현을 what time으로 나타내주면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깨어나세요? 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묻는 표현들 중에서 WH로 시작하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무엇, 왜, 어디서, 언제 이러한 표현들은요, 이 질문하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질문하는 문장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몇 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what time 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time에 의미가 있는 단어에 강세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what time, what은요, what time 이렇게 찝어주는 것이 아니라 what time 이렇게 돼야 됩니다. what time. 그리고 깨어나세요 라는 표현은 do you wake up. 여기서도 의미는 이 do라는 단어는 단지 묻는 표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you라는 것도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대화 중에 쓰인 표현이고 의미를 진짜 가진 단어는 깨어나다 라는 표현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wake up에 힘을 실어서 do you wake up, do you wake up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do you wake up, do you wake up. 자, 그럼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자, 이 문장의 해석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죠? 역시나 당신은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묻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신은 너는 이라는 이 어색한 표현은 제외한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질문의 뜻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장은요, I get up at 7 a.m. 이라는 문장으로 저는 오전 7시에 일어섭니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죠. 자, 아까 wake up은 깨어나다 라는 의미였다면 get up은 자리에서 탁 털고 일어나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서 I라는 이 단어를 상대방을 가리키는 you로 바꿔주고, 자, get up을 일어선다에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라 물음표와 어울리는 일어서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려면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do you get up? 이렇게 해줘야 질문하는 표현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앞에 몇 시에 해당되는 아까처럼 what time을 넣을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는 몇 시에 라는 해석이 아닌 언제라는 해석의 의미를 가진 단어 when을 써보려고 합니다. what time과 when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점은 크게 없고 의미의 차이로 굳이 따지자면 언제는 몇 시라는 이 what time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아우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당신은 일어서세요 라는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언제라는 이 when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당신은
일어서세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어서다 라는 단어와 언제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문장을 읽어볼 겁니다. 먼저 앞부분을 읽어보면 When do you? When do you? Do you는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었죠. 계속 질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표현이었고 우리가 바뀐 부분은 when이었습니다. 언제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when을 강조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When do you? When do you? 그리고 일어서다 get up. get up. 자, 그리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자, 이 문장의 해석은요. 우리가 언제 일어나세요 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다음 문장으로 I go to work at 8 a.m. 나는 오전 8시에 직장으로 갑니다 라는 이 문장이었는데요. 자, 역시나 I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묻는 you로 바꿔서 나타내보면 당신은 직장으로 간다 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가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묻기 위해서 앞에 몇 시에 라는 뜻을 가진 what time을 이번에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what time do you go to work? 몇 시에 직장으로 가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완성했네요. 자, 이제 발음을 해보면 what time 시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의미를 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time에 강세를 두어서 what time, what time. 그리고 do you go to work 이라는 표현에서는요 go 라는 가다와 어디로 직장으로 간다 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에 강세를 둬서 do you go to work, do you go to work. 자, 이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o to work? What time do you go to work? What time do you go to work? 자,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몇 시에 출근하세요? 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퇴근하다 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I finish work at 6 p.m. 이라는 이 문장은요. 저는 오후 6시에 PM이니까 오후였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을 finish 끝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역시나 I를 U로 바꿔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당신은 일을 끝냅니까? 끝내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몇 시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나 계속해서 what tim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당신은 일을 끝내세요? 라는 문장을 완성했네요. 자, 이제 이 문장을 발음해보면 아까 계속 마찬가지로 what time, 시간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요. do you도 역시 강조하지 않고 진짜 의미를 가진 끝내다와 일이라는 이 단어에 강세를 둡니다. 그래서 do you finish work? Do you finish work? So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몇 시에 퇴근하세요? 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은 I go to bed at around 11 p.m. 이라는 문장으로 저는 오후 11시에 침대로 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었죠. 자, 근데 여기 숫자 앞에 around를 사용하면 대략 언제쯤 이라는 표현으로 라는 뜻에 해당되는 at을 생략하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I go to bed around 11 p.m.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죠. 자, 이제 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묻기 위해서 you라고 바꿔 표현해보고 자, 침대로 간다가 아닌 가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Do you go to bed? 라는 질문이 되죠. 자, 근데
침대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시간을 묻는 언제에 해당되는 when을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침대로 가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침대로 간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자러 간다 라는 의미로 의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자러 가세요? 라는 이 문장을 발음해 보면 When do you? When. 언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when, 의미를 가진 when에 강세를 두고 발음을 하고 go to bed. 가다와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go to bed.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When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자, 이번엔 음식과 관련된 일상 표현이었는데요. I drink a cup of water. 나는 물에 한 잔을 마신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라는 단어를 you에 해당되는 당신은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마신다 라는 표현은 do와 함께 사용해서 do you drink? 마시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색 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서 자, 무엇을 드시나요? 무엇을 마시나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맨 앞부분에는 what이라는 의문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마시나요?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발음해 보면 역시나 물 말고 무엇을 마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우리가 궁금한 중요한 부분의 의미를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hat do you? 그리고 마신다의 drink, drink. 크는 세게 크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흘려서 남아있는 발음으로. 다시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자, 다시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이 문장은 어떤 걸 드시나요? 라는 표현으로 의역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I drink tea 해서 저는 차를 마십니다. 이 문장을요. 당신은 차를 마시세요? 마십니까? 라는 이 문장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에 해당되는 표현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차를 좋아하시는지, 차를 즐겨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발음을 해보면 do you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세를 두지 않고 drink에 강세를 두면서 do you drink? Do you drink?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tea 역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강세를 두고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do you drink tea? Do you drink tea? Do you drink tea? 이 문장은 차를 드시나요? 라는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I have coffee. tea가 아닌 coffee로 바꾸고 drink라는 마시다 표현을 have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 문장을 당신은 커피를 마십니까? 라는 의미로 바꿔봤는데요. 자, 역시나 질문을 할 때는 항상 you라는 단어 앞에 do를 사용해서 마신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마십니까? 라는 묻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발음해 보면 Do you have coffee? Do you have coffee? Do you have coffee? 그래서 have와 coffee 의미를 가진 이 단어들의 강세를 둬서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커피를 드시나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계속해서 have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나는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다 라는 표현이죠. 아까 have가 마시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이번에는 I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는다 라는 먹다의 표현으로 나타낸 문장인데요.
자, 당신은 아침 식사를 먹는다가 아니라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드세요 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는 또 안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래서 당신은 아침 식사를 드시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장 또한 먹다 라는 이 have에 강세를 두어서 do you have? do you have? 자, 그리고 아침 식사에 breakfast, breakfast 연결해 보면 do you have breakfast? do you have breakfast? 아침 식사 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자, breakfast에 이어서 이번엔 lunch로 나타내서 I eat lunch. 나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먹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당신은 점심 식사를 하시나요? 라는 표현으로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묻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have가 먹는다라는 뜻이 있다면 이 또한 먹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죠. 자, 이 문장의 발음은 Do you eat lunch? Do you eat lunch? 먹다라는 eat과 점심 식사 lunch 의미를 가진 이 단어들의 강세를 두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eat lunch? 점심 식사 하시나요? 자, 이번엔 저녁 식사에 해당되는 dinner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I make dinner. 저는 저녁 식사를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당신은 저녁 식사를 만듭니까? 라는 문장으로 바꿔보는데요. 자, 당신은 저녁 식사를 만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문장 맨 앞에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진 how를 추가하면 당신은 어떻게 저녁 식사를 만듭니까? 라는 또 방법을 묻는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발음은 방법이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에 강세를 두고 How do you make dinn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면 How do you make dinner? How do you make dinner? 저녁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음식을 데워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나만의 조리법이나 레시피 같은 걸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역시 I cook dinner 이라고 해서 나는 저녁 식사를 요리한다 라는 make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은 저녁 식사를 요리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you 앞에 do를 사용했죠. 이 문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부분에 조금 강세를 두어서 읽어보면 Do you cook dinner? Do you cook dinner? 이 문장은요, 저녁 요리 하시나요? 저녁밥을 위해서 뭔가 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오븐을 사용해서 저녁을 만드시나요? 라는 문장으로 의역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외출 준비하기 표현입니다. I wash my face. 저는 저의 얼굴을 씻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I를 당신은으로 바꿔준다면 내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씻습니까? 씻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얼굴을 씻는다 라는 질문은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씻는지,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묻는 how 라는 의문사를 맨 앞에 써줘서 얼굴을 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씻는 방법을 묻고 있는 어떻게에 해당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씻다 라는 동작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되는 얼굴 이 단어들의 강세를 두고 읽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앞부분 먼저 읽어보면 How do you wash? How do you wash?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되는 your face your face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How do you wash your face? How do you wash your face?
자, 어떻게 세수하세요? 라는 의미로 의역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라는 표현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하느냐.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거나 뭐 다른 거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하나 라는 어떤 방법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I wash my hair 해서 나는 나의 머리를 씻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역시나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라는 you로 바꿔준다면 당신의 머리카락 해서 당신의 머리라고 바뀌어줘야겠죠. 그래서 씻습니까? 라는 묻는 표현으로 바꿔주려면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do you wash? 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맨 앞에는요, 제가 how often 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 표현 또한 의문사로 질문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뜻은 얼마나 자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해석해 보면 얼마나 자주 당신은 머리카락을 씻습니까? 자,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보면요. how라는 얼마나보다 얼마나 자주라는 이 자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how often 그리고 여기선 씻다라는 동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do you wash 그리고 무엇에 해당되는 your hair 당신의 보다 무엇에 해당되는 머리카락이 더 중요한 거였죠. 얼굴이냐 뭐 머리카락이냐 머리냐.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보면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ir?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ir?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의역해서 머리카락을 씻는다 라는 표현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머리를 감는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얼마나 자주 머리를 감으세요? 라는 의미로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출 준비와 관련된 표현을 익히고 있는데요. I brush my teeth 라는 문장은요, 저는 저의 치아들을 솔로 닦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다들 의역해서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칫솔질을 하다, 양치를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you로 바꿔주면 your teeth로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상대방이 나의 치아들, 나의 이를 닦아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brush는 역시나 do를 사용해서 솔로 닦습니까? 칫솔질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얼마나 자주, 방금 배웠던 how ofte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우리가 강세를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자, 연결해보면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자, 얼마나 자주 양치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I get dressed 라는 문장으로 저는 옷을 입은 상태가 됩니다. 라는 뭐 옷을 입다 라고 의역해 볼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당신으로 바꿔주고요. 옷을 입은 상태가 됩니까? 라고 해서 당신은 옷을 입은 상태가 됩니까? 당신은 옷을 입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은요. before breakfast 라는 단어를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breakfast는 앞전에 아침 식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before는 어떤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엇 전에 라는 이 시점의 표현이었죠. 영어는 한국어와 반대의 어순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전에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 전에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요. 당신은 아침 식사 전에 옷을 입습니까? 옷을 입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외출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옷을 입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선 동사에 해당되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 단어,
그리고 기준점에서도 우리가 알맹이 기준에 해당되는 아침 식사에 해당되는 단어에 조금 강세를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get dressed? Do you get dressed before breakfast? Before breakfast? 연결해 볼게요. Do you get dressed before breakfast? Do you get dressed before breakfast? 이 문장의 뜻은 아침 먹기 전에 옷을 입으시나요? 라고 해서 외출 순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I take a shower. 저는 샤워를 가집니다. 즉 샤워를 한다 라는 문장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당신은 샤워를 가집니까? 혹은 합니까? 라는 문장을 바꾸기 위해서 you 앞에 do를 사용해서 질문으로 바꿔주고요. 자, 역시나 이 샤워를 하는 기점에 대한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전에? bed. bed는 침대죠. 그래서 침대 전에 라는 해석인데 침대 전에는 우리가 자기 전에로 나타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침대 전에 혹은 자기 전에 샤워를 하십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Do you take a shower? take와 어가 만나면 take 라는 발음이 났었죠. 자, 그리고 가지다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되는 shower의 의미에 조금 더 강세를 두고 Do you take a shower? Do you take a shower? 그리고 기준점에서도 정확한 알맹이 내용에 해당되는 이 기준점에 강세를 둬서 before bed, before bed 연결해 볼게요. Do you take a shower before bed? Do you take a shower before bed? 이 문장의 뜻은 자기 전에, 침대 전에는 자기 전에로 바꿔서 자기 전에 샤워하시나요? 라는 의미로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I have a shower. 자, 이 문장 또한 저는 샤워를 가집니다. 혹은 샤워를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는데요. 자, I를 you로 바꿔주고 샤워를 합니까? 라는 묻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요, 기준점을 제시해서 언제 샤워를 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in the morn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느 시점에 그리고 아침이라는 morning을 사용한 아침에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침에 샤워를 하시나요? 자, 강세를 두고 읽어보면 Do you have a shower in the morning? 역시나 알맹이 부분에 우리가 강세를 두고 읽어줍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Do you have a shower in the morning? Do you have a shower in the morning? 자, 이 문장은 아침에 샤워를 하시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In the morning 이라는 이 아침에라는 표현은요, 하나로 통째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따로 통째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휴식과 관련된 일상 표현입니다. I relax at home. 이 문장은요, 저는 집에서 푹 쉽니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죠. 자, you로 바꿔서 당신은 relax 하나요? 그래서 푹 쉬나요? 라는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런데 at home 이라는 집에서라는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라고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뜻에 해당되는 단어는 where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푹 쉬시나요? 당신만의 어떤 쉬는 장소를 묻는 표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당신만의 어떤 휴식 장소가 어디인지, 자, 그리고 그 휴식을 하다라는 동사, 이 두 단어에 강세를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Where do you relax? Where do you relax? 당신은 어디에서 푹 쉬시나요?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되겠죠. 마지막 휴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I chill out. 저는 푹 쉽니다. 그래서 chill out이라는 단어는 앞에 배운 relax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요. 자, 당신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당신은 푹 쉬시나요? 자,
앞서 만든 문장과 또 동일하게 의문사 어디에서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where를 사용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푹 쉬시나요? 라는 장소를 묻는 표현이 되겠죠. 자, 강세 유의에서 문장을 발음해 보면 Where do you chill out? Where do you chill out? 그래서 장소를 묻는 어디에서 이 표현과 동사에 해당되는 동작에 해당되는 푹 쉬다 라는 곳에 강세를 둬서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은 어디에서 푹 쉬시나요?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상생활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고 다 녹음을 하신 후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 맞춤 피드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